오래간만입니다.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잘 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뵙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북인권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대북인권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만 지난달 27일 날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연장하는 거, 세 번째 지금 연장하는 건데 그것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 29일 날 미 국무부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3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권이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은 이번에 북한 인권법이 사실은 미국에서 언제 제기가 됐느냐면 2004년에 제기가 됐는데 이때 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기가 됐고 그리고 2008년에 2012년에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7일 날 하원에 통과된 것은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5년까지 연장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세 번 재연장, 2004년에 제정된 것을 2008년, 2012년 그리고 금년에 다시 재연장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재연장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얘기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그러고 이제 에드워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북한을 제대로 된 근원적인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매우 비생산적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북한 인권법은 언제 처음 발의가 됐는가? 2005년에 김문수 전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2005년에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상정되고 또 회기가 지나면 폐기되고 상정되고 폐기되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2016년 3월에야 누더기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북한 인권법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잘 이야기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을 때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비속합니다만 도로아미 타불이었어요.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그러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사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도로아미 타불 또는 고사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인권법에서 중요한 핵심의 기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이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의 기관인데 이거 지금 출범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6월 14일 날 마포에 사무실 얻어놨던 그 사무실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있는지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현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그러고 또 국회도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을 표방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여당에 이런 인권을 표방했던 사람들이 아무 인권재단 설립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구실을 대가지고 출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설립을 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탈, 인권 유린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해야 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인권재단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하나는 유명무실하고 첫발도 못 내디딘 상태로 지금 중단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 수행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인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저는 첫 번째로 정부의 태도, 특히 통일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가 침묵함으로 했어요. 북한인권법이 저는 유명무실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비판에서 정부는 비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가치를 두는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독재 정권 치하에서 지금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를 외면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북한인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받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정진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킴으로 해서 또는 인권을 보호해 줌으로 해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로 북한 인권법을 지키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데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반통일적 폐단을 쌓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없어지고 또 북한인권자료센터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미국에서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세 번째 통과되고 이러니까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6월 23일에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묘락策동을 청산하는 것이 좋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근데 한국은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정부인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이 유린이 되고 탄압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북한 체제의 폭압성 또는 폭력성에 기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 북한 체제의 폭력성과 폭압성을 없앨 수 있는 거가 어떤 건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폭력성, 폭압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거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노예 상태인가 라는 인권 탄압의 실상을 한번 보면 유형을 보면 공개 총살하고요.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적 노동력을 동원하고 또 강압적으로 노동 착취하고 해외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행이다. 이런 거가 지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거 없어야만 사실은 통일도 되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도 신장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체제의 폭력성, 폭압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우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화 됐는데 고사 상태 직전에 있는데 북한 인권재단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자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일단은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억압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체제범죄 청산자료, 이걸 이제 이 전환정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환정의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정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방철책 부근에 DMZ 부근에 있던 대북 방송하는 마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앴는데 없애는 거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인권 정보 유입 수단을 강화하고 내용을 다양화하는 함으로 해서 북한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매우 미흡한 행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